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특히 국회에선 언론중재법의 국회 처리를 두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기자협회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 언론법에 극도로 실망했다. 이런 법은 독재 아닌 민주국가에선 처음이다라는 요지인데요. 여당에서는 9월 국회에서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경우 의원님, 미국 기자협회가 한국 언론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미국 기자협회뿐만 아니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죠. 사실 시청자들,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 언론중재법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예. 아니,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거 단속하고 제재하고 처벌 강화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단순하게만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 또는 뭐 독재 국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저는 뭐 현직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언론의 자유나 또는 학문의 자유 해당이 되겠죠. 언론이나 학문에서 그 활동의 결과물로 나온 게 이런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져 있다는 것. 이런 게 바로 저런 우리보다 앞서서 민주주의를 먼저 민중들의 힘으로 쟁취를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어렵게 자유나 민주 이런 것들을 쟁취한 곳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게 만든다. 뭐 과거에 그런 사례가 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뭐 꼭 독재 군사 정권이 아니었던 시절에도 예를 들어서 뭐 과한 표현 또는 사회적으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정부나 아니면 뭐 당시의 집권층에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 사회를 후퇴시켰느냐 이런 지적들인데 이번 언론중재법 역시 가짜뉴스 생산자를 처벌한다, 단속한다. 이건 좋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규정이나 조항 이게 나중에 가져올 또 다른 후폭풍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법을 좀 보완해라.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뭐 꼭 바깥에서 저렇게 미국 기자협회나 아니면 국경 없는 기자회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떠나서 우리 사회 내부의 공론화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미국 기자협회 큐비스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런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라는 우려의 뜻을 전했는데 정치권에선 지금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양당의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못했고요. 내일 양당의 의원총회가 있고 나서 오후 4시에 의장님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해서 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법안들의 문제점에 관해서 우리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임시국회에서 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그동안 제기돼 왔었죠. 세계일보 일면을 보면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은 오늘 처리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를 냈습니다. 여당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라고 방치면서 아무래도 이번 달 중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네. 공교롭게 우리 윤 의원님은 현직 언론인으로서 네. 이제 느끼는
이 언론중재법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신 의원님은 뭐 전직 언론인이고 또 전에 국회에도 계셨었고요. 만약에 현직에 계셨다면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면 이 언론중재법 찬성하셨겠습니까? 반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전직 언론인으로서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87년도 우리 민주화 이후에 언론이 자유를 구가하고 또 2000년 즈음에서 포탈이 되면서 언론과 기사의 질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기레기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만큼 언론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문제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친다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언론중재법이 여러 번 논의 끝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는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언론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억압하는 쪽으로 법제화할 경우 그 부작용은 대단히 크거든요. 예. 좋은 기사도 좋은 언론도 고사를 시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 방법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대 언론에 당하는 피해를 우리가 또 그냥 눈 감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언론도 자성을 해야 되고 지금 정치권도 이렇게 성급하게 법을 가야 되느냐라는 데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8월은 이미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9월 정기국회에서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놓고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예. 지금 현재 법안에는 이 많은 논의들이 녹아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숙고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언론 출신들도 많지만 기레기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기자로서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아, 우리 사회에서 이 기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뭐 법이라는 게 굉장히 촘촘히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자들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는 뭐 어떤 이 두 가지 이 뭐 논리가 상충하고 있는데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국회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동아일보 일면은 비슷한 논조입니다. 이 여야가 언론중재법의 이견을 보이면서 여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네. 여당 내부에 속도 조절론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뭐 수차례 전달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 의사가 강한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는 어떻게 조성돼 있나요? 원내 지도부보다는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무언가 대표 재임 시절에 뭔가 그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실적을 하나 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원내 교섭이 지금 이렇게 야당하고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예. 원내 지도부는 약간 이 법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뭐 어떤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경선이 9월 달에는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게 경선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면 이 법이 사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법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어찌됐거나 이 법은 사실 언론중재법이 아니고 언론징벌법입니다. 제가 뭐 수많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저도 가보고 손해배상도 당해봤지만 네. 우리나라 법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물렁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 무조건 기자가 일단 잘못했다고 혼을 내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이렇게 지금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기자들을 편들고 손해배상도 안 시켜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법보다 더욱더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독소조항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란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 다른 대척점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법이 이렇게 간다면 정부 발표 말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은 무조건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는 것이죠. 아까 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많이 판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도 우리나라 투자하겠습니까? 무서워서 투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적인 발전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이 과연 대한민국 21세기로 가는 대한민국의 합당한 법인지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경향신문 기사를 좀 보면요. 커지는 언론중재법 반대 여론에 여당 내에서도 좀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9월 초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 통과 후에 거부권 행사 여부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혹시 이 언론중재법이 국회 통과 이후에 문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떤 다른 뜻을 제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 쓰지만 사실은 네. 이제 제2요구권이죠. 다시 네. 한번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제2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국회에 제2요구를 했을 때 만약 국회에서 제적과반수 출석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다시 또 의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법률안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포권은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현행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제2요구가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해당 그 정족수대로 의결이 나올 수가 없죠. 국내 예. 힘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2요구 하는 순간에 이제 법률 거부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부담이 크시겠지만 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이것을 상정하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상 법률안 폐기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법률안은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폐기한 이후에 다시 누군가 법률안을 내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통령께서 어떤 청와대 의사라기보다는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정정보도 청구권을 실제로 하면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내건 그 취지에는 다 부합한다고 보고 예. 민주당이 지금 낸 이 법은 사실은 피해 구제라기보다는 일반 예방적 성격이 너무 강해요. 예. 어떤 오보를 내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그 내용이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 국회가 입법으로 통과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이 뚜렷한 만큼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